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실패한 쿠데타도 일벌백계해 군의 정치 개입 막아야.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죄를 감경해줘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12.3 비상계엄령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복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부대이고 이들 부대의 지휘관이 비상계엄령의 지시 내용의 위법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치사회 관련 과제 5가지 중 1개가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다. 특전사 내부 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곽종근은 12.3 비상계엄령 발동 당시에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장이므로 내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특전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불행한 과거가 있다. 또한 국회에 투입한 707특임단은 대테러 부대로 내란 목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입 병력의 숫자나 관여 정도를 보면 수방사나 방첩사에 비해 죄질이 나쁜 편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고 시민과 유혈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으로 용서하기 어렵다. 둘째, 곽종근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지휘한 이상현 준장, 김현태 대령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김현태는 언론 인터뷰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곽종근과 다른 진술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본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의 판사가 곽종근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이상현과 김현태에게 선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전두환 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민병돈 특전사령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군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1995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내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무너진 것이다.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령이 인명피해가 없고 실패했으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계몽령이라는 말장난을 치는 정치인도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곽종근에 대한 처벌은 다른 관련자와 달라져야 한다. 사실상 곽종근이 내부 고발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의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후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므로 법의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곽종근은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비상계엄령 관련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곽종근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특전사 내부 고발은 비상계엄령의 전모를 밝혀준 출발점이었지만 병력을 동원한 주체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령에 병력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본인이 스스로 부하들에게 출동 명령을 허위로 전달하고 국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곽종근의 반성과 용기가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